컨스트레인트 도구막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 컨스트레인트 도구막대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구속 조건을 주는 도구막대인데요. 그런 기능들이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것은 뭐 형상 구속, 기하 조건, 구속 조건을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치수 구속을 이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치수 구속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쓰실 거고요. 컨스트레인트 아이콘.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여기 형상 구속 안에 접선 이렇게 기하 구속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속 조건 아이콘이 하나가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클립이라든지 오토로 구속 조건, 자동으로 구속 조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먼저 이 도구막대를 먼저 보면은요, 스케쳐를 하고 나서 그 요소의 치수 구속을 하는 건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프로파일 이용해서 스케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각의 요소들이 뭐 어떤 치수 크기라든지 호의 여기 중심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R값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을 해줘야 완전하게 구속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하실 때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스케치 툴스 아래쪽에 보면 뒤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아이콘이 있죠. 요거 디멘전 컨스트레인트하고 뭐 지오메트리 컨스트레인트, 이건 가능하면 체크를 해놓고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놓으시면 이런데 보면 V, 뭐 O 이렇게 체크된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접선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옵션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구속이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는 굳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은 치수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좌표계를 이용해서 어떤 뭘 스케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두 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종 구속 조건을 좀 직수 구속을 적용하는 예시인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물론 여러 번 이렇게 치수 구속을 적용하려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요소들을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고 이미.일치에다가 클릭하면 현재 치수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도 여기 이런 요소는 여기, 이런 요소는 여기 이렇게 각각 그리고 뭐 이런 단순 길이 쪽 수평 수직 길이는 뭐 이걸로 해서 그 요소를 선택해서 이미점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경사진 치수 있죠. 이런 경사진 치수에 뭐 최단 치수라고 뭐 이런 것들 치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치수를 뭐 우리가 구속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체크하고 이미점에다 클릭하면은 이제 치수 구속이 이렇게 직선거리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이렇지 않고 나는 여기 이 지금 노란색 요소에 수직 또는 이런 수평 치수를 나는 적용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처럼 체크를 하고 이미점을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런 팝업장이 떠요. 그래서 이 팝업장 중에서 나는 수평 치수 또는 수직 치수를 적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여기는 현재 지금 호리존털 수평 치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평 치수가 나오고요. 수직 치수를 체크하면 이런 수직 여기에서 뭐 이런 치수가 되겠죠. 수직 치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수직 치수 이렇게 이런 치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습하면서도 좀 보긴 할 건데, 그래서 여기에 체크하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런 옵션을 선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던 걸 우리가 이제 정확한 치수로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치수를 선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처럼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현재 뭐 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키보드로 원하는 수정하고자 하는 치수로 변경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변경된 값이 여기처럼 앞에 뭐 60.07mm 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60mm로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수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예고선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이건 수직 치수 적용하는 예시고요. 여기 봤더니 수직 치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죠.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능하시면 우리가 스케치를 하실 때 한 가지 팁이 대략적으로 막 크기 상관없이 막 그리는 것보다는 원래 저희 최종 이제 스케치를 완성하고자 하는 크기하고 가장 유사한 크기로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 치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2.5인데 수정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렇게 수정을 할 때 30mm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치수 변화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스케치했던 요소들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면 별로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크기가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가 축소를 해놓으면 다른 데 연관되게 굉장히 막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어떤 호가 있는 이런 어떤 스케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최종 완성한 스케치하고 가장 유사하게 스케치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 아이콘 컨택 컨스트레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이제 여기 형상 구속, 기하 구속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접선 기하 구속이 빠져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서클을 하나 제가 이제 스케치를 했고요. 그 서클은 이제 뭐 치수를 여기 뭐 어느 정도 주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프로파일 아이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V자 형상의 스케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가 요 서클하고 직선 이게 서로 접하는 조건이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처럼 컨택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요 두 개 요소를 차례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의 서클이 원래 구속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아직 여기 직선이 구속이 안 된 흰색이죠. 그런 상태에서 구속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아직 구속이 안 된 요소가 구속이 된 요소 쪽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접선이 되도록 이것은 먼저 적용했던 거니까요. 이렇게 접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뭐 이런 윗부분 이런 부분 쪽 같은 데는 이제 퀵트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버리면 접선이 될 거고요. 뭐 물론 안쪽도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뭐 콘 형상 이런 형상이 스케치가 완성이 되겠죠. 이것은 꼭 여기 말고도 뒤에 이제 기하 구속 적용하는 쪽에 또 접선 탄젠시라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이 아이콘을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제 앞에 있는 기하 구속, 형상 구속을 적용하는 건데요. 참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기하 구속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기하 구속 조건들의 다양한 것들 다 보여주는데요. 현재 보면 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어떤 요소를 선택했을 때 이 요소에 적용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선택됐을 때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선택된 요소에 이런 요소들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기하 조건, 형상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스케치를 간단히 해서 이런 구속 조건에 대해서 적용한 예시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요 수평선을 하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하 구속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그럴 때 이 길이에 대해서 구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랭스입니다. 랭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이거 말고도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 치수 구속 주는 거 있죠. 디스턴스라든가 랭스라든가 이게 이제 이 디스턴스하고 랭스는 이제 이 거리가 되겠고요. 디스턴스는 얘하고 여기 요소를 선택하면 두 개 떨어진 요소 사이 거리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구속 쪽을 때는 이제 디스턴스를 이렇게 쓰겠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굳이 여기에 있는 기하 구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거요? 여기에 있는 컨스트레인트 치수 구속 주는 걸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네요. 디스턴스 보이시죠? 이것은 떨어져 있는 두 객체 사이의 어떤 거리, 이것들 구속을 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레디우스, 그 다음에 다이아메타 이런 것들은 반경이죠. 우리가 원호, 그 다음에 아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클 같은데 이런데 여기는 지금 뭐 요즘만 체크를 하게 되면 이때 현재 반경값 이렇게 구속이 되죠. 물론 이제 정확한 치수를 넣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정확한 치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칭, 시메트리라는 건데요. 이건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순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컨트롤 키를 제가 좀 체크를 해 놓은 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체크해 놨죠. 1번, 2번, 3번 순서. 이거 순서는 좀 정확하게 좀 맞게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체크를 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기하공차 요 아이콘을 누르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면 여기에서 시메트리를 체크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어떻게 되냐면 요게 중심이 돼요. 이게 요 3번 요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1번까지 2번까지 거리가 서로 동일하게 대칭이 되도록 구속 조건을 잡아줍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죠. 이게 시메트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컨스트레인트 아이콘 하나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면 탄젠시라는 그런 기하 구속 옵션이 있어요. 요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보면 현재 지금 여기 요 원호하고 여기 직선하고 여기 접하는 부분 쪽이 지금 이미점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체크를 두 개 요소를 체크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하 구속 아이콘, 그 다음에 여기서 대화 상자가 뜨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겠죠. 그러면 탄젠시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서로 접하도록 구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컨센서리서티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서클이 있을 때, 서클이나 또는 아크가 있을 때 중심점이 있겠죠. 두 개 중심점을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크, 그 다음에 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스트레인트 아이콘 눌러서 이런 대화 상자가 뜨게 되면 여기에 컨센서리서티를 누르게 되면 위치가 중심점을 일치시키도록 구속이 형성이 됩니다. 구속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여기 있는 요 영역 쪽 가지고 적용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서클이 있고요. 밖에 아크가 있죠. 여기에 여기처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클하고 밖에 있었던 서클하고 여기 보면 밖에 아크 있었죠. 그 아크를 동시에 선택한 상태에서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뜨면 코인사이던스라고 체크를 하면 이건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일치라는 것도 만약에 전에 이렇게 밖에 쪽에 있는 이런
서클이 얘가 구석에 먼저 돼 있다. 서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따라 붙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완전히 일치시켜주는 구속 조건이 코인사이던스라는 거고 일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이 요소 지금 경사지에 있는 이 요소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상 구속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떴을 때요. 여기다가 버티컬이라고 체크되면 이게 수직선이 돼요. 근데 이 수직선하고 여기 보면 또 퍼펜디큘러라고 이렇게 또 아직 저게 돼 있지는 않는데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두 개의 요소를 선택했을 때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아래 살짝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면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에 좌표축이 있죠.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리존털은 항상 이거하고 수평하게 여기 보면 그래서 H 나와 있는 게 전부 여기 어디를 기준하냐면 여기에 있는 X축이죠.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버티컬은 당연히 호리존털 가고 직각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면 V라고 보이시죠. 버티컬. 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 좌표축하고 맞도록 수직선, 수평선을 만들어주는 게 요 호리존털 버티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또 수평 수직이 두 개 있고요. 여기도 두 개가 또 있는데 수직 또는 수평 이런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아래 지금 호리존털에서 구석이 잡혀 있죠. 이미 그냥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사진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을 이 기존에 있던 직선하고 수평 또는 수직하게 구속을 좀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있는 두 개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이게 지금 패러리즘이 해가지고 이것은 수평, 그렇죠? 기존에 얘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에 체크를 했을 때 이걸 기준해서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구속 조건을 주는 거고요. 퍼펜디큘러라는 것은 이거하고 이 노란색을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이거하고 기준이 뭐냐? 요 호리존털 요 수평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90도가 되도록 구속 조건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좀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것들을 적용했던 이제 결과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뭐 버티컬이라는 거 경사졌던 걸 갖다 이렇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크하고 서클하고 중심점을 일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접선 직선하고 아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랭스 길이 주었던 거고 이건 디스턴스 해가지고 형상 구속을 준 거고요. 이곳은 일치 줬었죠. 서클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이 아크하고 두 개를 완전히 똑같게 일치 구속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타 나머지 치수 구속만 적용이 되면 중첩이 되지 않도록 구성만 주면 이제 이 스케치는 완성이 되겠죠. 자, 픽스 투게더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클립 모양 보이시죠? 뭐 클립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어떤 두 개 용지, 세 장 용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클립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스케치에서 만약에 이런 픽스 투게더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두 개 요소를 체크하게 되면 이 요소를 이루고 있는 라인 포인트 라인 하나 라인은 요거고요. 포인트는 끝에 점이겠죠. 요 점점 요 점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현재 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항상 구속이 될 때도 이 거리는 묶어놓으면 마치 이 거리를 그냥 클립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항상 유지하면서 이제 형상 치수 구속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OK 체크를 하면 두 개가 일치가 되고요. 예, 여기처럼 이 치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어떤 구속을 갖다가 줘야 될 때, 이럴 때 요 뭐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컨스트레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뭐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는 건데, 뭐 컴퓨터에 알아서 이렇게 카트에서 구속 조건을 자동으로 적용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왼쪽처럼 스케치를 하나 해놨고요. 중간에 서클 하나 그러는데 이제 이건 이제 구속을 했죠. 색깔이 좀 바뀌. 아직 이런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구속했지만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완료를 하려면 이제 어떤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이 간격이라든가 거리가 줘야 되는데, 설계자가 임의로 어떤 뭐 이런 여기서부터 뭐 이런데 거리가 얼마냐 일일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오토 컨스트레인트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 보면 엘리먼트 투 컨스트레인트 해가지고 구속을 적용시킬 이런 객체들을 다 선택했습니다. 구속을 해야 될 것들. 여기는 뭐 9개가 되네요, 전체.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엘리먼트라고 해서 제가 앞에 주었던 이 서클을 체크를 했어요. 이 서클이 기존에 지금 구속이 잡혀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까지 다 구속 조건을 다 적용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칭을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대칭 뭐 이것도 좀 넣어야 되겠죠. 대칭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칭선은 H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대칭해야 될 요소들이 있으면 대칭도 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OK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기처럼 자동으로 여기처럼 치수들이 다 들어가 있고 완전하게 녹색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오토 컨스트레인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적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막 넣고 주는데, 아니면 우리가 정보가 없다 그러면 그걸 또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구독 조건을 주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라고 있는 요 기능인데요. 구속된 요소의 치수를 변경하거나 공차를 또 적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는 이제 여기 기준에서 항상 모서리점 여기를 원점을 잡고 각각의 치수들을 다 넣고 치수를 다 수정을 해서 지금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지금 완료가 잘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에 적용된 각 값들에 대한 모든 구속 값들이 다 나와요. 랭스 30mm다 그러면 여기 있는 30mm, 옵셋 거리 29에 40mm, 여기 보면 40mm 여기 나와 있죠. 40mm, 그 다음에 랭스 여기가 지금 이제 20mm 짜리, 그 다음에 뭐 옵셋 10mm에서 전체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소가 나오죠. 그럼 각각 요소를 체크를 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또 박스가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적용된 치수 구속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래쪽에 또 공차값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아래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mm에 공차가 플러스 0.1, 뭐 플러스 0.2 예를 들어서 얼마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서 공차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아래에 이렇게 여기에 초기 값이 20mm였죠. 20mm 저희가 여기 보시면 20mm 보이시죠? 이게 20mm를 치수 구속을 적용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걸 몇 mm로 현재 25mm로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25mm. 그리고 여기 보면 공차값 적용했는데 이 치수 소용차가 여기 보면 플러스 0.1mm 여기, 그 다음에 아래 치수 소용차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mm에서 이렇게 공차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스케치 할 때 이렇게 공차를 굳이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케치 할 때 참고용으로 여기는 이런 정도 공차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스케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런 것들 뭐 여기 스케치 나중에 도면 뽑을 때 치수 공차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하면 또 되는데 여기에 넣을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참고용으로 스케치할 때 여기는 공차를 이만큼 넣어야 되겠다라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지 할 때 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은 다 초기화시키는 거죠. 공차값이나 원래 값을 초기화시키는 거. 그다음 OK 단추를 누르면 적용값이 한꺼번에 다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